문 대통령께서 이번 여름에 8월 7일 날 국무회의 통해서 3차 NAP 국가인권정책계획안을 통과시킨 사실을 확인한 후에 며칠 동안 너무 고민도 되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째 하나님의 지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이 NAP 국가인권정책계획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용을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합니다. 첫째, NAP가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이 NAP는 용어의 약자인데 National Human Plan of Action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NAP는 국가인권정책에 대한 정책으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계속 제시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제3차 NAP 계획안이 문제가 되는 심각한 이유는 이미 2차 NAP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이 엄연히 정해져 있었던 것을 이 계획안을 문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무단으로 국민 모르게 폐기시키고 편법으로 새로 올해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킨 계획안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위법 편법의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도 국민 대토론 없이 국민의 허락도 없이 행정부에서 NAP 젠더 정책을 통과시킨 대통령 리더십에 엄청난 실망이 들었고, 또한 촛불 우리 집회로부터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겸손하신 대통령 아니십니까? 근데 왜 이런 비윤리적, 반인륜적, 반민족적 이런 성해체, 성해방의 NAP 젠더 정책을 강행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추진하시는지. 물론 이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나 종교차별금지 이외에 뭐 장애인, 이데올로기, 또 여러가지 뭐 어떤 성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차별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국민 정서상 동성애 차별금지라든지 종교차별금지라든지 이런 독소조항은 절대 결단코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NAP 정책은 유일한 양성, 그러니까 여성 남성을 명시한 헌법 32조와 양성 평등 기본법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위법의 행태이며 NAP 정책 내용에 포괄적 차별 금지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별 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되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분별, 비판까지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법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 손해배상, 그리고 또 형사법적 제재, 수단 등을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NAP 정책 내용을 우리가 보면 성평등, 자, 성평등이 뭡니까? 젠더 이퀄리티 정책이 담겨 있어서 헌법의 양성평등을 무시하고 젠더라는 이름으로 남녀 구분을 없앰으로써 동성혼을 법제화시켜서 어떻게 하냐,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이 만나서 가정을 일궈야 되는데 정상적 가정의 가치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절망된 미래를 불쌍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기성세대는 해당이 없대도 우리 새벽이슬 같은 청년, 청소년은 다 이 차별금지법 조항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찌 이런 천륜을 파괴하는 NAP 정책을 대통령께서 마음대로 국무회의 통해서 통과시키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제가 읽어봤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맞나 이거? 누군가가 꾸민 거 아닌가? 몇 번 제 눈을 의심했단 말입니다. 대선 후보 때 동성애 반대하신다고, 인기 인연 반대하신다고 딱 그렇게
전 국민 보는 데서 공헌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 2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국민을 대혼란 정세에 빠지게 하는 그 저희가 뭡니까? 현재 청년들이 자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 자 이 미명으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게 되면 어떠냐? 군 전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 군 전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스스로 사기가 저하되고 가정과 천륜을 파괴시키는 한국 이단 사이비의 부흥을 막아내지 못할 뿐더러 더 큰 사회의 악이 조장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청년들이 병력 기피 수단으로 자기는 원래 이단 사이비 같은 거 모르는데 종교적 이단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의 피해가 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NAP 정책 내용에 자 이 중에 문화의 다양성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앞서 실패한 유럽 우리가 유럽의 정책을 그걸로 보자 이겁니다. 다문화 정책을 만약에 모방하게 되면 어떠냐? 한국은 희망이 없는 이유가 현재 난민 정책은 난민 속에 포함돼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단할 장치도 미비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뭐 차단할 수 있습니까? 다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난민의 사회 통합을 세세히 고려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 사회가 유럽처럼 지금 유럽이 끝으로 이 아침에 우리가 SNS 시대 아닙니까?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각 지자체에서 명분은 학생 인권을 앞세운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대통령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NAP 정책의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동성애, 낙태 허용, 교사의 근위 추락이 다 지금 그 조항에 다 들어있습니다. 교사들이 근거할 수 있습니까? 교수들이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세워지게 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추락되는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교권 추락이. 우리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다음 세대 죽이는 독소 조항이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가장 중대한 게 뭡니까? 정신과 육체 아닙니까? 복은 건강 아닙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음성적으로 말이지 비밀리에 비도덕적 비윤리적 NAP 정책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통해 통과시킨 것은 하늘에 큰 죄업을 쌓게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 인간은요 아무리 뛰고 굴리고 잘났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과거 역대 정권들이 사법부, 입법부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계속 시도해 왔지만 범시민연대가 강력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계속 실패 오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딱 전략을 짜냐. 착상한 아이디어가 바로 행정부서를 통해서 입법부 딱 이제 제껴놓고 행정부서 직통 대통령 훈령에 의한 NAP 정책안을 그렇게 만들어내십니까? 자, NAP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계획안에 불과하다라고 행정부에서는 말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공권력 통해서 실행될 때 이 여파는 결단코 적은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붕괴될 정도의 위험천만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사명자의 입장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극우파도 아니요 극좌파도 아니요 아닐 뿐더러 좌우파 따지는 목회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중립의 입장입니다. 절대 좌파성권 우파성권 바뀌어서 거기에 교묘하게 저희들이 입장 바꾸고 하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사역자의 임무고 또 하나님 사명입니다. 그러나 다만 NAP 정책 계획안은 결단코 국민 우선의 계획안이 아닌 전 국민과 다음 세대들을 죽이는 그런 계획안이고 그런 정책입니다. 반드시 책임은 지셔야 될 중대차이니만큼 다시 제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분명히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3일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가톨릭 신자니까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보면 전 세계가 캄캄함이 가렸으며 어떤 음란의 영으로 판을 치는 젠더 주류 사회로 지금 타락의 절정에 와 있습니다. 근데 동방예의지국인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방종과 타락의 젠더화를 막아내지는 못할 망정 꽃같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미래가 캄캄해질 이런 NAP 정책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시도하게 되면 안 되십니다. 제가 대통령께 차별금지법을 시도하시면 안 된다는 경고의 이유는 8월 7일 NAP 젠더 정책 통과시킨 이후에 곧바로 한 달도 안 돼서 9월 5일날 새로 대통령께 올해 임명받았다 아닙니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발언한 게 뭐냐? 노골적 발언 내용이 인권 혐오, 배제 문제 등의 이슈가 되는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속히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영애 씨의 과거 전력을 보면요. 이하여대 기독학과 출신입니다. 과연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몇 년 사무총장 재직할 당시에 청소년 이 여성의 발언이 뭐였냐? 과거에 행한 전적이 청소년 유해 매체 제작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삭제해라. 이 여성 바람에 청소년 동성애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아울러 이 여성이 한 전적이 뭐냐? 군복무 기간 중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이 있습니다. 제 92조 6항. 이 92조 6항을 형법을 폐지를 주장했던 장본인인데 대통령께서 임명했습니다. 최영애 씨의 이런 사악한 가치관을 아시고도 임명을 강행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우리 후대들이 동성애로 전락해서 에이즈 환자로 애들이 일찍 생을 마감해도 상관없다시게 무책임하신 거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잠깐 판단이 짧았던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저는 2012년도 대통령께서 부산 사상구에서 박근혜와 둘이서 대선에 나오셨을 때 후보로,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대통령과 대화도 했고 문성근씨가 옆에 따라왔었고, 그때 제가 대통령께 뭐라 했습니까? 머리가 너무 희니까 염색 좀 하십시오. 과거에 닉슨과 케네디가 둘이서 대선 후보 때 붙었을 때 닉슨은 너무 나이가 많고 초췌해 보이고 젊은 케네디가 개인적인 성과 유창한 발언으로 뽑혔다. 제가 대통령께 직접 편지도 준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때 2012년도. 기억을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대통령을 후원을 했던 겁니다. 좌우파 떠나서. 왜? 진실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참으로 실망을 줍니까? 전 국민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통령께서 진선미 씨라는 여자를 임명했습니다. 물론 국회 청문회 겨우겨우 통과를 했지만 이 여성이 뭘 했습니까? 굉장히 감성적인 척하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딱 청문회 때 대답을 하던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여성이 친동성애적 성향인 거 대통령께서 아시잖아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여가족부는요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근데 동성애 청년 자매들을 둔 지금 부모들이 가슴이 얼마나 애가 타는 줄 압니까? 그 부모들이 지금 가슴이 갈갈이 지금 다 찢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청년 애들 에이스 지금 얼마나 많이 옮아 있는데, 과연 이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 문 대통령께서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솔직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딱 지금, 아니 대북정책 잘 하시지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국민 건강 중대차 사안에 교육부 장관 역시 친동성애 성향에다가 이 여성의 과거에 어떻겠냐, 기독교 복지법인에 전도와 예배 금지 법안 발의를 했던 여자입니다.
지가 뭔데 함부로 남의 기독교 복지 법안에 아니 기독교 복지 사회단체 예배 금지 법안을 함부로 발의합니까? 근데 이런 여성이 교육부 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국회 청문회는요 국민청문회입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 대표가 국회의원들입니다. 밉든 곱든 가짜 보수든 어찌됐든. 근데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합니까?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이 저게 마음대로 했을지언정 대통령만큼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 저희들은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 고위공직자로서 어긴 사안이 많은데 말이지. 지 새끼 위장 진입하고 싶으면 우리의 평범한 부모들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못하게 금지했으면 안 해야지. 왜 그런 여성이 교육부로 들어갑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 여성이 지금 뭐라냐, 공언하기를 고교 무상교육 실행하겠다. 자기가 저 애들 회비 공짜로 다 시켜줄 겁니까 지금? 아니 교육공무원들 지금 월급이 얼만데 다 천문학생의 숫자인데 죽을 때까지 지금 저기 교육연금 받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아니 애들 이 회비가 천문학생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우리가 무상이라 해도 고등학생 이 천문학생 금액 결국에는 어떠냐, 국민 헬스에서 다방면으로 뜯어낼 거 아닙니까? 뭐로 충당할 겁니까? 직간접적으로 세금 인상될 거 아닙니까? 그 유원혜 씨 그 여성이 돈 많으면 그 여성이 애들 교육비 다 내세요. 대통령하고 둘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뭐가 어떻게 지금요 대통령께서 현재 지금 LGBT 아시지 않습니까?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줄임말인거 동성애 게이들의 비참한 현장 실태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저는 현장에 오랜 세월을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동성애들 현장 실태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에 제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조사한 내용인데 국내 최대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반시티도 있고 이반 사이트도 있고 또 성소수자 인권협회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관심이 있다면 한번 공부는 좀 하십시오. 지금 동성애 게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2016년도 조사할 때 동성애인과 헤어졌는데 교제를 하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헤어진 청년에게 에이즈가 감염되었고 이 동성애 청년들이 출입하는 게이 전용 찜방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헤어지고 난 뒤에 게이 찜방에 이제 성관계하러 가니까 5-6명이 서로 엉켜갖고 노콘이 뭔 줄 압니까? 콘돔 사용 안 하는 것을 노콘이랍니다. 왜? 콘돔을 왜 사용 안 하냐? 쾌감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콘을 하는데 뭐 콘돔 사용하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서로 다 5명이서 서로 엉켜갖고 서로 성기를 찌르고 서로 성기를 찌르다가 잘생긴 또 훈남 미남애가 지나가면 바로 끌고 와가지고 입으로 성기를 찌르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아찔했다. 걔 고백입니다. 지금 걔 고백, 그 청년 고백. 또 다른 한 청년은 뭘 하냐, 파트너가 동성연애 파트너가 에이즈 감염자인 줄 모른 채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이제 만나서 모텔에서 이제 관계를 했답니다. 근데 에이즈에 감염되었는지 제발 얘가 이반시티 이제 그 사이트에 적어놓은 걸 제가 보니까 뭘 해놨냐, 제발 좀 여러분들 양심껏 좀 행동합시다 라면서 눈물로 글을 작성한 청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그 동성애 청년은 처음 만난 동성애 이제 처음 만나는 성관계를 그 동성애 게이 세계에서는 번개랍니다. 번개 만남으로 딱 한 번에 성관계를 한 후에 그 다음날 이 청년 폰 문자로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거 알고 이제 서로 이제 폰번호를 주고받았겠죠. 눈이 맞았는가 쨌는가. 그래 에이즈 감염된 거 알고 관계를 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빨리 검사 받아봐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지도 않고 그래서 열렬히 제껴놓고 딱 보건소 가서 검사하니까 에이즈 양성 반응 진단이 딱 나오더랍니다. 또한 다른 한 청년은 어떠냐, 한 남성하고 한 동성이 이제 게이하고 키스 후에 사정을 했답니다. 사정을 했는데 상대 파트너 소지품에서 서로 이제 뭐 샤워할 때 이제 뭐 소지품을 발견했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에이즈 치료제 약통을 발견한 사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에이즈 감염된 청년들이 어떻게 하냐, 지가 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복수심으로 성관계를 계속해 가지고 에이즈를 퍼뜨린다는 사실이 드러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맘니, 왜 내만 죽을 거냐, 같이 죽자식입니다. 같이. 응? 또 한 청년은 어떠냐, 모텔에서 노콘으로 성관계 후에 파트너 남성이 에이즈 감염자니까 검사 받으라고 성관계 한 후에 고백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한 거 죽고 싶더라 안 합니까? 에이즈가 뭐로 옮깁니까? 제일 많이 옮기는 게 침하고 또 뭐냐, 정액 아닙니까? 그리고 남성 항문의 피. 제가 좀 이따가 제가 그거는 질병관리본부 메시지 할 때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청년은 또 뭐라냐, 외국 출장 업무로 이제 회사원입니다. 출장 업무로 신체 검사를 딱 받으니까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청년이 이제 기억을 더듬은 겁니다. 이제 오랜 세월 전에 지가 이제 동성 그 성관계를 했는지 저는 이제 딱 2번 했답니다. 딱 2번. 딱 2번 게이 그 선교를 호기심으로 하도 동성애 하니까 선교를 즐겼는데 파트너가 하는 말이 정액을 입으로 삼키라 하더랍니다. 이제 서로 이제 뭐 오르가즘 단계까지 갔겠죠. 그때 그 분위기상 어쩔 수가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입으로 삼켰답니다. 그래가지고 에이즈에 감염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에이즈가 정액, 침, 체액, 남성 항문 찢기면 피로도 전염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꽃다운 청춘 때부터 인생 내리막길, 에이즈 요즘 치료제 굉장히 개발되어 있습니다. 개발되어 있는데 어떠냐, 수명은 일반인들보다 10년 20년 일찍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가 얼마나 독한 줄 압니까? 이런 인생 절망의 죽음의 그림자 앞에 나중에 이 애들이 30, 40대 후에 얼마나 피가 나는 후회를 하는지 압니까? 동성애에서 탈동성애자로 애들이 회복된 애들 간증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제가 지금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이 순간에 대통령께 직접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순간에도 에이즈 감염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이거 감성적으로 동성 게이들을 뭐 차별 금지하라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이 애들 다 죽여나갑니다. 더 이상 어떤 청년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는 이런 한국의 암담한 현실 앞에 한국은 지금 풍전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2001년도에 제1차 인권위원회 딱 제정됐을 때 한국기자협회하고 서로 타협을 했답니다. 협약을. 뭘 했냐, 이거 국민인권에 들어가니까 언론에 그렇게 폭로하지 마라.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협약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 지금 이 부정적인 면, 국민의 지금 혈세가 빠져나가는 면 일절 지금 홍보 안 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이거? 국가인권의 탓입니다. 국가인권에는 어쩌면 없어도 될 단체인지 모릅니다. 국민 혈세만 빠져나가고 있지 지금. 정부가 정상적이지 못하면요, 병든 정권이 세계되면 어떠냐, 국민과 후대들을 죽음으로 몰아냅니다. 10년 가짜 보수 정권 동안에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했는데 이제 국민 건강을 걸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까? 또 이 정권에 들어와서. 새로 임명받은 헌재소 재판관 이석대씨 뭐라냐, 친동성애 옹호자인데 동성애 성향이라면서 취향이라면서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냐. 한국이 어느 위기로 내동댕이 치는지 지금 현실 감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동성애 현장을 대통령께서 너무 모르시구나. 너무 감성으로만 이렇게 접근하시구나 지금.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몇 명만이라도 어떠냐 착출해서 젊은 분들 착출해가지고 동성 게이들이 출입하는 게이 사우나, 게이 휴게틀, 게이 잼방 그리고 게이 전용 그 나이트클럽 변장을 해서 한번 내보내보세요. 얘들이 지금 생태계가 어떻는지.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위생적인지. 예? 게이 잼방에 가서 얘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지금 보시라고요 지금. 예? 여기서 지금 보고서에 단속이 있습니까? 게이 잼방, 게이 휴게소, 게이 사우나, 게이 클럽. 현장 현황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정무 감각을 바로 정립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이태원의 중급 호텔입니다. 뭐 그때 이제 제가 조사했을 때 게이 전용 나이트클럽이 꽤 있습니다. 이태원에. 강남에도 있고. 종로에는 게이 찐방이 지금 얼마나 철비해 있는 줄 압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 들어가는 입장료가 싸니까. 근데 게이 전용 나이트클럽에 VIP 시트 6명 그룹 VIP 시트로 다 할 수 있는 곳에 30만원 그리고 초특급 제가 조사했을 그때입니다. VIP 시트 60만원 그룹 동성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었고 일반 게이들은 보통 2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입장비. 광란의 게이 파티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게이 클럽 음악 자체도 일렉스트라 음악에다가 이태원의 게이 전용 클럽도 지금 현재 불황이 없이 가면 갈수록 더 지금 성행해 있습니다.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경제가 어려워도 예? 그만큼 지금 애들이 성중독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우리 한국 불쌍한 청년들의 현실을 대통령께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 굉장히 진실한 분으로 알고 있고 다만 더불어민주당에 혹시 포퓰리즘으로 차세대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 잠시 몇 번 국회의원 하면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국민 고통 전 국민 고통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종로에 몇백 군데 게이 전용 찐방에도 게이 전용 사우나도 현장 검증하십시오. 한국 동성애자들의 현주소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면 절대 차별 금지해라 이 소리 못합니다. 금지법 만들어라 이 말 못합니다. NFP 계획안 못 세웁니다 지금. 자 서울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연세대 동성애 동아리 클럽이 1기였으니까 그 1995년에 지금 그러면 한 2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성애 조직이 지금 제일 나이 제일 선배가 40대 후반입니다. 50대 초반.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조직들이. 예? 이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싹 전국 대학에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게이 동아리 레즈비안 동아리가.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이 인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 딱 대학 가서 동성애 게이 한번 딱 처음에 호기심에 빠졌다가 사실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이거. 불과 우리 대한민국이 한 십수년 만에 유럽 영미권의 실패된 정책으로 인한 이 동성애 타락 이슬람 이 테러리스트 막지 못해서 국가적으로 정말 얼마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슬람에 있는 그 어떤 뭐 불쌍한 난민들을 뭐 어떻게 정책에 막아랍니까? 근데 다만 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자체에서. 이 수많은 지금 현재 이 게이 지금 이 모임 통해서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성전환 수술한 애 중에 청년이 트랜스젠더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어떠냐 이 현실입니다. 여성 호르몬 주사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호르몬 주사비 들어가지. 이 청년이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어서 여성이 됩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 이 직계 가족들의 이 가슴에 얘가 대못을 박는 겁니다. 평생에 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 가슴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라는 이런 감성적 접근 이거 국가보건 이거 전체 위험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셋째, 지금 이 국내 동성애 통해서 에이즈 감염자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국민 헬스에 엄청나게 나가는 금액도 제가 상세하게 다 알아봤으니까 제가 이건 제가 이강 때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우리 가까운 여러 우리 한국과 지금 아주 친분이 있는 국가 미국 1962년도 6월 25일 날 존 F 케네디 대통령 정권됩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어떻게 했냐. 각 공립학교에 싹 다 성경 공부와 예배 금지시켜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어떠냐. 성경 공부와 예배 금지한 후에 그 시간대에 어떤 교육을 하냐. 초월 명상을 가르칩니다. 명상. 우리가 명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든 불신자든 일반 국민들 명상 많이 합니다. 요즘.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은 사회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현재. 근데 이 미국에서 예배 금지시키고 딱 대신에 애들에게 초월 명상 교육을 시키니까 어떠냐. 초월 명상 단계에 깊이 들어가면요, 예? 영적인 이 영들이 이 애들 의식 무의식 단계에 딱 사로잡습니다. 이게 뭐냐. 일명 사단의 세력입니다. 귀신의 세력. 이래서 초월 명상 깊이 하는 애들이 접신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주의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동양 철학에 지금 이렇게 심취한 애들이 많은지. 지금요 미국에 성경 금지, 예배 금지 각 학교마다 딱 되고 난 뒤에 애들이 마귀의 놀이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미국에 우리 청소년들 파티하면 마약이 음료로, 예? 약물 중독으로 부모들이 이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교육감이라면서 서울시 교육감 내년 2학기부터 애들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을 자유하겠답니다. 염색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뭐가 문제되냐. 과거 어느 때보다 20세기보다 21세기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신체가 좋습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 한국 토종 음식 먹다가 이제 인스턴트 음식 싹 서양 문물 다 받아들였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서양 문물을 받치면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어떠냐. 가슴 크지, 남자애들 키 크지, 여자애들 요즘 화장하지, 밤에 야간업소 나이트클럽 들락거리고 해도 웬만한 신분증 제시 안 해도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에게 내년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을 한다. 이 맞습니까? 지금 국가가 할 짓이. 내년부터 학부모들 아무 토론 없이, 공적으로 학부모 동의도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이건 누구 짓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서울 교육감의 발언, 우리 애들 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금지시켜야 됩니다. 왜 염색을 해야 됩니까 애들이? 왜 빨주노초 파남보를 염색하고 파마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 이상. 예? 그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대통령이 미 연방법원 최종 판결 딱 예배금지 성경금지 딱 하고 난데 그 다음에 1963년에 11월 달에 암살당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케네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암살당했다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냐. 이분도 사실 과거에 천주교 신자였다는 말이 있는데 어린 후대들과 하나님을 원수로 딱 등을 지게 만드는 대가를 받은 겁니다. 영혼을 파괴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은 왜 기성세대들은 사고가 잘 안 바뀝니다. 의식 전환이 어렵습니다. 근데 새벽이슬 같은 청년, 청소년, 아동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총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는데 하나님과 이 어린 후대들의
예배를 완전히 다 가로막은 그 장본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거 우리 국민, 우리 위정자, 우리 정치인, 우리 대통령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무서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5분 쉬고 2강 때부터 동성애가 국민 세금에 어떤 지장을 주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서양 쪽에는 동성애와 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냐, 세세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쉬고 들어오겠습니다.